네,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6장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이 완비성이라고 부르는 이 completeness property를 가지고 더 많은 정리들을 우리가 되게 좋은 정리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이 nested interval theorem이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는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아마 축소 구간 정리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축소 구간 정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completeness property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완비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선은 이 theorem 6.1에 있는 축소 구간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주 오늘이랑 내일 해서 오늘이랑 뭐 수요일 날 해서 이 완비성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중요한 정리들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장에 있는 내용도 사실 뭐 안 중요한 장이 없었는데 6장에 있는 내용은 좀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중요한 정리들을 같이 증명을 하고, 특히 뭐 사람 이름부터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하니까. 6.1에서 했던 내용을 증명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축소 구간들이 있고 우리 네티드 인터벌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냥 이거의 정의는 하나가 다음 번째가 그 전에 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n 번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n 번째가 이렇게 있으면 n 플러스 1번째가 여기 안에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선 이런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닫힌 구간들에 대해서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가 n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더 주면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축소하는데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경우면,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딱 하나의 원소만 이 교집합들에 다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로는 이제 양끝점이 다 이 L로 수렴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과정이 뭐 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증명하는 것까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다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시험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저도 아직 문제를 낸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80분밖에 없잖아요. 80분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리 하나를 통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풀 만한 거는 제가 내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증명을 안 보면은 안 되겠죠. 증명에 있는 스텝 하나 정도를 뭐 시험에 내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스텝이 나올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시험 공부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도 잘 보면 좋으니까 좀 정리 증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잘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냐, 정리를 잘 이용해서 뭐 새로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 정리에 있는 증명 내용을 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냐, 뭐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다 하는 게 좋겠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정리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다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6.1에서는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수렴하는 거를 보이래요. 이거 3분의 1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 교대급수, 그러니까 부호가 교대로 나오니까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 이 교대급수의 수렴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급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이런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 이런 것들 여러 개 배우고 나면은 뭐 수렴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우리가 이 축소 구간 정리, 뭐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이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을 몇 개 적어보면은 A1은 1이고 A2는 1-2분의 1, A3는 1-2분의 1에 3분의 1 더한 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 우선 수렴하는 거 증명할 때는 아직은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우선은 모노톤인 경우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모노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축소 구간 정리를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1하고 2분의 1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가 A0고 얘가 A1이고, 그러면 1-2분의 1 하면은 여기가 A2고 A3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거.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여기가 1-2분의 1에 3분의 1 더하는 거를 얘를 A3. 그럼 A4는 다시 또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쯤에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고, 그 옆에 또 A5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점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하니까 또 오른쪽 왼쪽으로 가던 이 보폭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렴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렴한다는 거를 보일 텐데, 여기에서는 이 축소 구간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구간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A0, A1이라는 구간을 닫힌 구간을 생각하고, 또 A2, A3라는 구간, 5 이런 구간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을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네스티드 인터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색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A0, A1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면은 얘는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요게 될 거고, 그다음에 A2, A3를 초록색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게 될 거고, A4, A5는 여기에 있는 구간이 될 거고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네스티드 인터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소 구간 정리,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쓰려면은 당연히 축소한다는 거, 네스티드인 거 보여야 되고, 또 하나 보여야 될 거는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 보여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A2K, A2K 플러스 1, 요 구간을 생각하면은 이 구간의 길이는 어차피 A2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구간의 길이 1이고 이거 구간의 길이 3분의 1이고 하니까 얘 5분의 1이고 구간의 길이가 길이가 1, 얘는 길이 3분의 1, 길이 5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2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에 의해서 유일하게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할 거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하나 존재할 거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양 끝점도 요 L로 수렴한다. 그래서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하는 이렇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면은 이렇게 교대급수처럼 보이는 모노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수열의 수렴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 구간 정리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6장에서는 좀 자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뒤에 아마 6.3, 6.4에서는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6.2절에 나와 있는 이 클러스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완비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왜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자연수 당연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니까 잘 알고 있고, 정수도 덧셈에 대한 역원들 생각하면은 그거에 뭐 부호만 바꾼 거 생각하면 알 수 있고, 유리수도 그 자연수, 정수들의 비율로 주어진 거니까 괜찮고. 근데 유리수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빈틈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루트 2 같은 거,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걔는 유리수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빈틈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완비성에 대한, 컴플리니스에 대한 건데,
이제 요거를 이거에 좀 다른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축소 구간 정리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무슨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소개를 하면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 점 K, 그러니까 어떤 얘도 숫자겠죠. 수직선 상에 있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정의가 뭐냐면 어떤 수렴점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수렴, 극한, 이 리밋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얘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K라는 게 어떤 이 주어진 수열의 클러스터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극한이랑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얘도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 AN과 이 K라는 이 클러스터 포인트 요 값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수열과 어떤 타겟으로 하는 이 K라는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하는 것과 차이를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수열에서 수렴한다. 이 수렴값과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냥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수렴하는 거와의 차이가 뭐였냐면, 수렴한다는 거, 수렴점, 어떤 L이 우리가 리밋이라고 부를 때 이거 정의는 뭐였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숫자 n이 존재해서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an과 l과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였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an l과의 차이가 그냥 이렇게.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면은 뭐가 바뀌냐면,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한다면 얘도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an과 이 k와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다 될 필요는 없는데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그러니까 k라는 것과 가까운 an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수렴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면은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뭐 A100부터다. 그럼 A100부터 101, 102, 103, A101, A102, A103 얘네들은 전부 다 수렴하는 리밋 L과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리밋보다 조금 약한 거죠. 클러스터 포인트는 리밋보다 조금 약한 건데, 모든 그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전부 다 an들이 그 어떤 타겟으로 하는 뭐 k든 l이든 그 값과 다 가까워질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무수히 많은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딱 정의만 놓고 보면은 우선 뭐 다른 거는 알 수 있겠죠. 다른 거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예제를 좀 보면서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랑 이 리밋이랑 이 차이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기 리마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어떤 리밋이랑 리밋 L이라고 하는 것과 클러스터 포인트 K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AN과 이 L이든 K든 얘네들은 충분히 가까워져야만 해요. 그렇죠?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AN, 이 L이라고 하는 극한에 대해서는 얘가 계속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 포인터 K 주위에서는 약간의 빈틈은 좀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뭐 영어로 표현이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무수히 많은 거에 대해서만 가까이 있으면 되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차이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만 가까워도 되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다 l과 가까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만 가까이 있어도 되냐. 그러니까 듬성한 정도로 따지면 클러스터 포인터 쪽이 조금 더 덜 가까워도 되는 거죠. 아니, 덜 가깝다기보다는
가까운 애들이 좀 덜 있어도 돼요. 리밋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전부 다 이 L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클러스터 포인트 K 주위에는 엄청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무한개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제들을 몇 가지 좀 보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포인터가 사실 극한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한 값, 뭐 수렴하는 값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마 처음에 1주차, 2주차 때부터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약화시킨 이 클러스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리밋은 항상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는데 클러스터 포인트는 리밋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센 거냐면 리밋이 좀 더 센 거죠. 그렇죠? 리밋이면은 당연히 클러스터 포인트는 되는데 반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항상 되는데 이거는 반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뭐 P이면 Q이다 이건 보이는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다라는 거 보일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명제 틀렸다는 걸 보일 때에는 보통 반례로 많이 잡아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례도 여러분들이 뭐 예제를 통해서 이따가 만나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리밋이면 항상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클러스터 포인트 주위에는 가까운 게 무한개만 있으면 되는데 리밋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는 다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만약에 뭐 A 리밋이라는 걸 보일 때 특정한 시점 n 이후로는 다 된다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런 애들은 다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무한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특정 시점 n 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뒤쪽은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는 무한개만큼 있으니까 무한개에서는 유한개만큼 빼도 당연히 무한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리밋이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는 거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렇죠?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면 리밋이 항상 되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한개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2a에 뭐가 나와 있냐면 A 말고 6.2 2번을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1, 4분의 1, 1, 5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는 우선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수렴은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1이 계속 나오고 그 2분의 1, 3분의 1, 4분의 5분의 1로 가서 이제 굳이 따지고 얘기하면은 1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존재한다. 우선은 클러스터 포인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1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 있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1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딱 운 좋게 짝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홀수 번째는 다 1이고 짝수 번째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0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좀 유치하니까 0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도 존재해요. 그렇죠? 이거 뭐 진짜로 구체적으로 잡아봐라. 부분 수열이 뭐냐라고 물으면 위에 있는 거는 1111 얘고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거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분 수열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수직선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시하면 3분의 1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수직선상에 찍힐 텐데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클러스터 포인트가 뭐냐? 우선은 그다음에 이거 극한값은 없는 거죠. 극한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특정 숫자 주위에 어떤 이 수열이 AN, 얘를 우리가 A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AN 주위 특정 AN, 뭐 A1이든 A2든 A3든 어떤 특정한 그 값 주위에 어떤 이 근방 안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오는 점들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1은 되죠, 그렇죠? 1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AN들이 있나요? 왜냐면 그 근방을 0으로 잡으면 되니까 1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1은 1 주위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은 우선 클러스터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값으로 잡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클러스터 포인트가 1이다 그러면은 AN과 1과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AN들이 인피니틀리 매니가 있냐, 무수히 많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왜냐면 AN들이 1들 AN이 1이 되는 게 무수히 많으니까. 이거 좌변이 0이 돼도 되나요? 좌변이 0이 돼도 돼요? 저 상관없죠. 왜냐면은 뭐 사실 이 경우가 제일 좋은 거죠. 진짜 작아질 필요가 없이 진짜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좋죠. 왜냐면 우리가 상수 수열 어떤 1111 나오는 수열이 1로 수렴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열들 어떤 AN이 있는데 계속 1만 나오는 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1로 수렴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볼 때 AN과 1과의 차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냐라고 물으면 AN들은 어차피 다 1이니까 뭐 그냥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좌변이 0이니까 엡실은 진짜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수열에 대해서 우선 1은 클러스터 포인트가 돼요. 이제 1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점들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만약에 2분의 1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2분의 1 주위에 AN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2분의 1 주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우선 1 있을 거고 그다음에 1들 다 빼고 나면은 이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들일 텐데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2분의 1과 1은 충분히 작게 만들 수가 없죠.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2분의 1과 어떤 AN과 2분의 1 사이의 거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야 되는데 어차피 이 거리가 딱 2분의 1만큼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보다 3분의 1만큼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2분의 1보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 거리도 뭐 정확히 재면은 6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저 6분의 1보다 작게끔 만약에 10분의 1보다 작게끔 하는 AN들을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 빼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 2분의 1 주위에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아서 요 안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2분의 1 근방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은 클러스터 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이유로 3분의 1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냐고 물어보면은 얘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3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 거리가 6분의 1이고 3분의 1이랑 4분의 1 사이 거리도 12분의 1이니까 요 구간의 거리를 한 저 12분의 1보다 작은 거, 한 15분의 1보다 작게끔 하는 AN들을 내가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죠.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도 안 돼요.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다 안 되겠죠. 다 클러스터 포인트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1보다 큰 쪽에서 클러스터 포인트를 뭐가 되는지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보다 큰 애들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애초에 이쪽에 AN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르자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0을 하나 생각했는데 이 0을 왜 얘기했냐면, 요 0이 어디서 나왔냐면 부분수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들을 생각하니까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을 하나 생각한 거고, 이 0 바깥에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도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길 원하는데 아예 있지도 않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러스터 포인트의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클러스터 포인트의 후보는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는, 양끝점 포함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서 클러스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더 있다면. 우선은 1 하나 찾았고, 우선 1 하나는 찾았는데 1 말고 딴 게 또 있는지, 만약 뭐 문제에서 클러스터 포인트가 뭐냐 전부 다 찾아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은 클러스터 포인트 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포인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는 0이랑 1 다 포함해서 0 이상 1 이하에 있는 숫자들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우선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 바깥에 있는 애들, 1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애들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들은 클러스터 포인트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은 후보는 0밖에 없죠. 0. 아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말고 뭐 만약에 뭐 4분의 3 이런 게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냐고 물어보면 걔도 안 되겠죠. 그렇죠? 4분의 3 같은 거 여기 4분의 3이 있을 텐데. 그냥 요 AN에 등장하지 않는 숫자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 말고 4분의 3을 가지고 와도 요 근방 안에 내가 작은 엡실론 그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의 길이가 엡실론인 그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거기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 들어오지 않죠. 0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될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 멀리에서부터 그냥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해서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계속 뭔가 모인다는 뜻인 거죠. 뭐 군집, 뭐 모인다, 뭐 이런 뜻이니까. 0 주위에는 내가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지금 이걸 확대해서, 여기를 확대해서 아무리 작은 엡실론 구간을 잡아도 내가 n분의 1보다 큰 애들은 다 이쪽 안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딱 그 얘기죠.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또 기본 엡실론에 대해서 뭔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어서 그거 넘어가면 n분의 1과 0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엡실론을 우리가 이 n을 어떻게 골랐냐면,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n이 엡실론보다 1보다 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를 엡실론분의 1이라고 부른 거죠. 요거 고르면은 n분의 1과 엡실론 사이를 내가 충분히 n분의 1을 엡실론보다 충분히 작게끔 해줄 수 있다. 그 얘기가 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엡실론 구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요 사이 안에, 요 얘기가 그거니까, 엡실론을 내가 구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요 얘기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항상 요거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엡실론 구간 안에 무수히 많이 들어오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은 클러스터 포인트가 됩니다. 이 0 주위에는 내가 무수히 많은 애들을 다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0은 극한값은 아닌 거죠. 0은 리밋은 아닌 거죠. 극한값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1, 2분의 1, 1, 3분의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0에 계속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중간에 1로 자꾸 튀니까. 근데 그 1들을 다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 수열들은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클러스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놓고 보면 0이랑 1이 있는데 1 주위에도 무수히 많은 AN들이 있고 사실상 1인 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 여기 계속 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 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짝수 번째 애들은 이 근처에 엄청 많아요. 번째는 0 근처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열을 놓고 보면은 점 찍어 놓고 보면은 0이랑 1 사이에만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많은 점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제 6.2b도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예제 6.2b도 놓고 보면은 이런 수열을 가지고 와요. n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더한 거. 그래서 이것도 숫자를 몇 개 찍어 보면은 a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a3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자연스럽게 짝홀로 나눠야겠다는 느낌은 들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으니까. 2는 1 더하기 2분의 1, 4는 1 더하기 4분의 1, 1 더하기 6분의 1. 이제 요런 수열들이에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기준인데 거기서 n분의 1만큼 아주 작은 것만큼 좀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들을 뭐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 기준에 있고 마이너스 1만큼 더한 게 뭐 여기 있긴 하지만 좀 과장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1 더하기 5분의 1이 있고 계속 이쪽으로 찍히는 점들이 있을 거고 저 1은 1 주위에는 1 더하기 2분의 1이 여기 있고 1 더하기 4분의 1 여기 있고 1 더하기 6분의 1 여기 있고 1 더하기 8분의 1 여기 있어서 얘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포인트를 찾으라고 하면은 뭐 증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뭐냐라고 찾으라고 물어보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얘랑 얘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AN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얘가 n분의 1만큼 더하고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그 특정 n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주위에는 내가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무수히 많은 AN들을 내가 요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요 특정 점 주위로 1과 마이너스 1 주위로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그 얘기가 그 엡실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아도 그 구간 안에 무수히 많은 AN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포인트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극한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수히 많은 AN들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특정 시점 이후로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1, 2분의 1, 1, 3분의 1, 1, 4분의 1, 1, 5분의 1 얘도 생각해보면은 1들 다 빼면 사실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불편하게 1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1에 가까이 가고 있냐? 정말로 0에 가까이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0으로 가까이 가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계속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들은 0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0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1로 자꾸만 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0으로는 못 가는 거고 그렇다고 정말 1로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면 걔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1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AND를 잘 분석해 보면은 0으로 수렴하는 애도 있고 1로 수렴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할 정리여서 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왠지 이 클러스터 포인트랑 부분 수열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어렘 6.2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클러스터 포인트 티어렘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포인트를 다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클러스터 포인트를 다 찾는 방법. 그러니까 매번 어떤 수열을 주고 클러스터 포인트를 다 찾아라 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막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기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까 1, 2분의 1, 1, 3분의 얘도 우리가 걔는 조금 간단해서 잘 찾을 수가 있었는데 클러스터 포인트를 다 찾아라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열이 주어져 있고 수렴하고 그 극한값 찾으라고 하면 걔는 찾기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극한값은 어차피 존재하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아무거나 하나 잘 찾아갖고 극한값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를 다 찾는 게 힘든 이유는 얘는 유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티어렘 6.2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클러스터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랑 동치인 게 그 클러스터 포인트는 어떤 부분 수열의 수렴값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포인트는 어떤 부분 수열의 수렴값입니다. 어떤 K가 이 어떤 수열의 어떤 클러스터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그 K라는 거는 AN의 어떤 부분 수열의 수렴값이 됩니다. 반대로 K가 어떤 K라는 값이 있는데 걔가 부분 수열의 극한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걔는 반드시 클러스터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요 정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증명을 할 건데 양쪽 방향을 증명해야겠죠. P랑 Q가 동치라 그랬으니까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가 동치인 거를 보일 때에는 P이면 Q이다 보이고 Q이면 P이다를 보이면 됩니다. 또 이제 양쪽 방향을 증명을 할 텐데 둘 중에 한 방향은 조금 쉽습니다. 뭐가 쉬운지 생각을 해보면 이 반대 방향은 조금 쉽습니다. 반대 방향. 어떤 K가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면 항상 클러스터 포인트가 되냐. 이 반대 방향을 해보면 어떤 K가 어쨌든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라 그랬으니까 K가 어떤 이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그 K 주위에 AN이 무수히 많이 있으면 돼요.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어쨌든 부분 수열이 K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이런 걸 적어보면 어떤 에필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뭐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할까요? n이 있어서 뭐 i가 n보다 크면 ani가 k랑 엡실론만큼 작다. 이게 어쨌든 부분 수열이 k로 수렴한다는 거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a 뭐 n 이후로 있는 애들 얘네는 무수히 많죠 지금. 얘네는 이거 주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K 주위에 정말로 무수히 많은 AN들을 찾은 거죠. 얘네도 다 AN들인 거죠, 그렇죠? 다만 이 첨자만 좀 다를 뿐 얘는 다 AN들이니까 반대쪽 방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수열의 극한이니까 그 K 주위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다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 보일 수가 있고
이쪽 방향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K가 클러스터 포인트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K가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K가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임을 보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로 그 부분 수열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분 수열의 차는 찾아야 돼요. 어떤 부분 수열을 K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아야 돼요. ANI를 얘네를 진짜로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해요. 뭐 진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꼭 이 방법밖에 없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해놓고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뭐 모순 찾는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부분 수열 하나를 만들 거예요. K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만들 거예요. 이거를 많은 책에서는 컨스트럭트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수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K로 수렴하는. 단지 K가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거 하나만은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 수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증명법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처음에 이거 그냥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되게 타기 힘들 정도로 좀 테크니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가 클러스터 포인트라 그랬으니까 K 주위에는 infinitely many AN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K 주위에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선 써보면은 어떤 주어진 에필론에 대해서 AN 빼기 K가 내 맘대로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냐면 infinitely many AN들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K 주위에 infinitely many AN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AN들이 어쨌든 무수히 많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잘 뽑아서 부분 수열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K 주위에 K가 여기 있으면은 어쨌든 주위에 AN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차례대로 A1, 2, 3 뭐 이런 애들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A100, A101, 102, 103, 104 얘네들이 다 쓸 수도 있는데 뭐 중간중간 듬성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짝수 번째만 있을 수도 있고 홀수 번째만 있을 수도 있어서 듬성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내가 잘 뽑아서 K로 수렴하는 그런 부분 수열들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엡실론이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엡실론을 줘도 K 주위에는 AN들이 무수히 많을 거니까 특정한 입실론 하나 잡아놓고 특별히 여기서 1로 잡아놓고 K AN과 K의 차이가 1보다 작게끔 하는 이거인 A1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쵸? 이거는 다 동의하시나요? 특정한 내가 입실론을 1로 잡았을 때 K 주위에 어떤 1보다 작게끔 하는 AN1이 반드시 하나 존재. AN1은 제가 아무거나 그냥 지금 이름을 붙인 건데 그냥 뭐 첨자 모르는 거 이런 얘가 하나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왜냐면은 엡실론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그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엡실론 1로 골랐고 아무 엡실론이나 가지고 와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1로 하나 골라놓고 엡실론 1로 골라놓고 무수히 많이 존재할 텐데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내가 특별히 이거의 이름을 AN1이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AN1은 왜 AN1으로 잡냐? 그냥 A1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AN이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B1 정도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태생이 AN들이니까 그 부분 수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N1 하나를 존재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 엡실론에 대해서 다 된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골라와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까 얘랑 K와의 차이가 2분의 1인
A 네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당연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엡실론을 내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K A 그 AN이랑 KY 차이가 2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무수히 많으니까 그것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고를 거냐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원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뭘 고를 거냐 이 네모를 N1보다 크게끔 하는 걸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쓰는 거 조금 유치하니까 이거를 AN2 빼기 K가 2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AN2가 존재하는데 특별히 N2가 N1보다 크게끔 하는 애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요 뒤에 있는 거 갑자기 요 N1보다 큰 거 요거를 빼면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엡실론 1에 대해서 했으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N2보다 이 N2를 고를 건데 N1보다 큰 쪽에서 항상 고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도 돼요. 왜냐면은 무수히 많으니까. 만약에 유한계밖에 없었으면 만약에 N1을 내가 얘가 만약에 특별히 뭐 10번째예요. 10번째에서 골랐어요. 그러면은 요 2분의 1보다 작게끔 한 요 AN2를 내가 10번째 항 이후에서 항상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N1보다 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부정이 이거죠. 내가 N1보다 큰 거를 항상 잡을 수 있다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N1보다 큰 N2를 잡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N1보다 큰 N2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N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전부 다 N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유한계밖에 없어요. 왜냐면 N1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주어져 있을 테니까 뭐 100이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0 해서 100까지밖에 해서밖에 못 골라요.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무수히 많다라 그랬으니까 N1보다 큰 쪽에서 항상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순이에요. 왜냐면 다 N1보다 작으면 무한계인 거에 무순이에요. 그래서 N1보다 큰 쪽에서 반드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고르는 거는 문제 없어요. 2분의 1로 잡았을 때 AN2랑 KY의 차이가 2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AN2 존재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 AN2를 고를 때 그 인덱스 N2 걔를 N1보다 큰 거에서 항상 고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수히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N1보다 큰 쪽에서 고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N1보다 전부 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1, 2, 3 해서 N1 이 중에서만 골라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K는 클러스터 포인트니까 그 주위에 무수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클러스터 포인트임의 모순이 되니까 N2를 N1보다 큰 쪽에서 항상 반드시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거냐면 이제 AN2 빼기 K가 2분의 1보다 작은데 이런 AN2가 있는 거고 AN2가 존재하는 거고 특별히 N2가 N1보다 큰 쪽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N2가 N1보다 큰 거에서 왜 자꾸 고르려고 하고 있냐면 부분 수열을 만들려고 그래요. 부분 수열은 항상 이 인덱스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좀 잡히죠. 세 번째로는 3분의 1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K랑 그 어떤 AN이 3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A 네모는 반드시 존재해요. 하나는 반드시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얘를 이제 AN3라고 이름을 붙이면 AN3가 K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AN3를 항상 잡을 수가 있는데 이 N3를 N2보다 큰 거에서 항상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랑 같은 이유로 N2보다 작은 쪽에서만 골라야 한다면은 기껏해야 고를 수 있는 게 A1, A2, A3에서 AN2까지밖에 없으니까 N2개밖에 해서 몇개 못 골라요. 근데 클러스터 포인트는 무수히 많이 있다라 그랬으니까 유한계에서밖에 못 고르면은 모순인 거죠. 그래서 N3는 항상 N2보다 크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AN 다른 K인데 얘가 I로 쓰면 I가 K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인 부분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이제 수렴하는 K로 수렴하고 있는 어떤 부분 수열을 만들어낸 거죠. 부분 수열. 부분 수열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면은 이제 요거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많이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결국은 n분의 1이 뭐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기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어서 i가 걔보다 크면 k 빼기 an i가 뭐 i분의 1보다 작으니까 걔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주려면은 여기서 y를 뭐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수열을 만들어내서 내면은 정말로 K가 클러스터 포인트면은 K로 수렴하게끔 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증명의 아이디어는 뭐 이런 종류의 이거를 뭐 아규먼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이런 증명 방법, 뭐 논리 이런 논리가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억지로 외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할 수 있으면은 뭐 굳이 억지로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컨스트럭티브하다고 부르는데 또 증명을 할 때 진짜로 뭔가를 잡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든가 뭐 규류법을 이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증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증명들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을 아까처럼 왜 1, 2분의 1, 3분의 1로 잡아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애들로 잡고 있는 거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여기를 i분의 1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내가 계속 1, 2, 3 이런 애들로 잡았으면은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아까는 2분의 1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엡실론은 2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뭐 2로 바꾸면은 똑같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엡실론을 3으로 바꾸면 이거 3으로 바꾸는 거 당연히 다 이런 부분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부분수열이 뭘 만족할 거냐면 그러면은 얘가 i보다 작다라는 부분수열을 만든 건데 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수열은 부분수열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 작아져야 되니까 우변이 작아져야 되니까 엡실론을 계속 뭐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로 잡은 거예요. 그럼 꼭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여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얘를 뭐 2분의 1하고 여기서 뭐 4분의 1로 잡아도는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8분의 1, 뭐 16분의 1,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쨌든 0으로 가는 애들 중에서만 잡으면 되니까 엡실론을 꼭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잡아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 다만 1, 2, 3 이런 애들로 잡으면은 원하는 명제를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클러스터 포인트 티오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절에 있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볼자노라는 사람이랑 바이오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증명한 건데 여기서도 부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계속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는 항상 보장할 수는 없죠. 근데 종종 이렇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1, 2분의 1, 1, 3분의 1, 1, 4분의 1, 1, 5분의 1 이런 애들을 보면은 요거 자체는 수렴하지 않아요. 근데 얘도 잘 뜯어보면 사실 두 개의 부분 수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1, 1, 1 얘네 다 수렴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도 다 수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떤 전체 수열 가지고 뭔가 얘기하면은 수렴한다는 얘기를 쉽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 수열을 통째로 보지 말고 그거 일부분만 부분 수열만 놓고 보면은 수렴하는 애들을 종종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3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어떤 좋은 정리다. 사실 뭐 정리에 좋고 나쁨이 별로 없는데 좋은 뭐 강력한 정리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제한 조건이 별로 없는 경우를 강력한 정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별거 안 해도 되게 좋은 정리를 얻을 수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티오렘 6.3에서는 이거 되게 강력한 정리인데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열이 유계이기만 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가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맨 처음에 그 컴플레니스 프로퍼티라고 해서 거기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유계이고 모노톤한 거 단조면은 수렴한다. 요거는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과제 문제는 뭐 이런 거 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유계 보이는 거는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계인 거 보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모노톤한 거 보이는 게 보통은 좀 껄끄럽습니다. 단조 증가해야 되고 단조 수렴해야 된다는 거. 얘도 당연히 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 모노톤한 거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수열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모노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노톤한 거는 보통은 좀 보이기 어렵고 좋은 성질이 아닌데 티오렘 6.3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계이기만 하면은 그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못 하는데 부분 수열이 항상 수렴합니다. 그게 아니라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가집니다. 또 여기서 모든 부분 수열들이 수렴하는 거는 아니죠. 모든 부분 수열이 수렴하냐? 그거는 아닌 거죠. 이건 아닌데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강력하고 좋은 정리라는 걸 여러분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 이유는 그렇게 사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여서 뭐 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계라는 걸 보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유계라는 것만 보장이 되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항상 뽑아낼 수가 있어요. XN 전체가 수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서 몇 개를 잘 끄집어내면은 그 부분 수열들이 수렴하게끔 할 수 있다. 잘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오렘 6.3도 증명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증명을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XN이 유계라는 거 이용을 할 텐데 얘도 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 수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부분 수열을 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 클러스터 포인트 티오렘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K가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거를 동치가 뭐냐면 K가 어떤 뭐 간단하게 쓰면은 어떤 부분 수열의 극한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면은 원래는 부분 수열을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까 티오렘 6.2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얘가 부분 수열의 극한인 거는
얘가 클러스터 포인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건 부분 수열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귀찮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에 어떤 클러스터 포인트를 찾을 거예요. 클러스터 포인트를 하나 찾을 거예요. 뭐 그거나 같은 얘기인데 클러스터 포인트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xn이 6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 구간 안에 항상 모든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A0, B0를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닫힌 구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6개라 그랬으니까 얘가 어떤 좀 찝찝하면은 6개라 그랬으니까 이거 만족할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더 넉넉하게 A0, B0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구간의 길이를 뭐 D라고 해요. 0보다 크게. 만약에 D가 0이면은 A0랑 B0랑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모든 XN들이 다 그냥 뭐 A0나 B0니까 뭐 수렴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0인 경우는 자명하니까. D가 0이다. 그럼 B0랑 A0랑 같다는 얘기인데 이 부등식에 의하면 모든 n이 다 그냥 뭐 이거니까 뭐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 구간을 이렇게 있는데 반으로 나눠요. 이 중점을 C라고 하면은 반으로 나누는데 A0랑 B0 사이에 무한계가 있죠, 그렇죠? A0랑 B0 사이에 무한계가 있어요. B0에 XN들이 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로 쪼개진 거 이거나 XN이 무한계에 있어요. 그런가요? 어떤 전체 구간 안에 무한계가 있는데 걔를 반으로 잘라서 바로 자른 그 작은 두 개의 구간을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 적어도 둘 중 하나에는 무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규律법을 생각해 보면 되죠. 적어도 하나에 무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반대는 둘 다 유한계란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유한계면은 합친 것도 유한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무한계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둘 다 무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하나에는 무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뭐 적어도 만약에 둘 다 있으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걔를 A1, B1이라고 해요. 그 구간을 A1, B1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A1, B1에는 B1에 또 XN 무한계 있고 또 구간의 길이는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이제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계속하면은 그럼 또 이 구간에 대해서 A1, B1이라는 구간에 대해서 또 중점 잡고 그러면 이 둘 중에 반으로 나눈 구간의 둘 중에 하나에는 무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짓을 계속하면은 A2, B2 반대로 이 짓을 계속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아까 맨 처음에 A0 이거 있었고 A1, B1 있었고 A2, B2 이렇게 줄어드는 네스티드 인터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스티드 인터벌이 뭘 만족하냐면은 첫 번째로 구간의 길이 생각해 보면 구간의 길이는 아까 A1, B1의 길이가 뭐 2분의 D였고 그러면은 구간의 길이는
이거의 구간의 길이는 2의 k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수렴하는 이거를 이런 네스티드 인터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축소 구간 정리에서 이제 이 정리를 쓸 조건을 다 찾은 거죠. 어떤 줄어들고 있는 구간을 만들었고 구간의 길이도 다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딱 하나 원소가 있어요. 유일하게 저 구간들의 교집합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이 L이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거를 보이면 끝나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어떤 유개인 수열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항상 가진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어떤 부분 수열을 하나 만들어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K라는 게 어떤 그 부분 수열이 K로 수렴하는 거랑 동치인 게 뭐였냐면 K가 클러스터인 거랑 동치였어요.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 포인트를 하나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스티드 인터벌을 쓰니까 어떤 유일하게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해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건 당연히 얘가 클러스터 포인트일 것 같은데 클러스터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용 안 한 게 뭐였냐면 지금 요 무한개 들어있다는 거 이용 한 번도 안 했어요. 반으로 계속 쪼개는 건 오케이인데 계속 쪼개서 뭐 구간의 길이 줄어드는 거 했는데 무한개인 거 이용을 안 했어요. 왜 계속 무한대가 들어가게끔 이 xn들을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n을 항상 찾을 수가 있는데 xn과 l과의 차이가 이거인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구간의 길이가 이거인데 항상 얘보다 엡실론을 작게끔 고르면은, 그러니까 어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구간인데 이 AI, BI라는 이 구간을 생각하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XN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찾은 L, 요 L도 여기에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얘가 요거보다 작고 얘는 이 i분의 d보다 작으니까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끔 하게 하는 i를 항상 잡을 수가 있죠. 뭐 넘겨주면 되니까. 뭐 이 i가 엡실론분의 d보다 크게끔 하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L 주변에는 XN들이 무수히 많다. 정말로 L이 클러스터 포인트가 된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우스 티오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수열이 유계이기만 하면은 그 수열 전체에 대해서 걔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보장은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유계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유계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전체 수열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반드시 하나는 찾을 수 있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반드시 하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에 대한 증명은 여기서처럼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증명들이 다 이때까지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은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테크니컬하고 어떤 게 테크니컬하지 않냐 이것도 당연히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신박한 방법으로 증명한 것 같다. 그럼 보통 테크니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명은 우선은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잘 외워놓고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런 정리들을 이용해서 다른 뭐 문제도 풀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 책에 나와 있는 조금 좀 신기한 방법으로 증명했다. 이거는 좀 증명 아이디어를
그럼 내가 잘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증명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